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하면은 내가 정해졌었던 예상된 경로보다 조금 더 가파라졌다 라는 것을 이제 오버슈팅, 조금 너무 세게 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버슈팅은 금리를 설명할 때라던가 환율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버슈팅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와 내가 예상하는 어떤 가까운 미래, 이 두 가지를 기준해서 볼 때 내가 원하던 현재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정해진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에 대한 변화던가 금융지표 여러 가지 용어 등에 대한 그 변화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측정을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기관들이 내년에 환율은 얼마일 거야, 성장률은 얼마일 거야, 주가지수는 얼마일 거야, 금리는 얼마일 거야, 환율은 얼마일 거야 라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경제 이벤트가 있지 않거나 이슈가 있지 않다라면은 합리적인 수준에 대한 예측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기준을 우선 우리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원하지 않았었던 경로를 보이게 된다라면 이것이 내가 예측했었던 변화의 변화를 예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 변화에 대한 그 시기에 타이밍을 조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엔 금리가 오를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온 자료에서 제가 그 22년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 예상을 했었던 주가지수에 대한 위치, 그 밴드 예측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내년 평균 기준으로 예상한 수준이 얼마냐면은 1.85%예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그러면 이제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얼마라고, 현재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1.85%입니다. 내년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무려 0.05%나 지금 높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예측한 밴드를 조정해야 될 문제일 정도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채권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야, 요새 왜 이렇게 금리가 가파라? 왜 1.85 나와 있어? 내년에 1.8이 아니라 2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지금 당장은 이런 1.85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가 뜬금없이 갑자기 연준보다도 먼저 금리를 인상하더니 11월 금통위에서는 10월달 금통위에서는 당장 11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는 그거를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버슈팅 된 것이지 지금 이게 정상적인 궤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상황에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버슈팅을 노리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해둔 그런 부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주식에 대한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금리하고 환율. 특히 최근에도 확인된 것은 역시 환율에 대한 것들.
내년에 반대죠, 환율은. 지금 현재 아까 그 환율이 1178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178원. 내년 환율은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거냐면 대략 1100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얘기들을 할 겁니다. 물론 미국이 불안정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내년에도 달러화 강세를 보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내년에 수출이라든지 확장 국면이 이어진다는 전제를 하면서 환율은 1,300원으로 향해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전망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이론적으로 1,100원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면 지금의 위치도 조금은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더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됐을 때 오히려 타이밍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장에서 주식을 말하는데 왜 자꾸 나는 금리나 환율 관심도 없어. 그 얘기들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타이밍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뛰어들게 된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서 들어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손해보면서 그 투자하는 것을 그러니까 손해볼 것을 뻔히 하면서 투자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다들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어. 물론 저도 그런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전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손실 볼 거 알면서 산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됐다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가장 바닥에서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신호를 최대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버슈팅에 대한 측정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등은 지금 제가 금리하고 환율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많아요.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 등은 제가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장 상황이 중요하니